아, 근데 교수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잠깐. 이제 대학에는 정교수가 있어.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모르겠다. 선생님 이제 뭐 이렇게 사법고시 하다가 말아먹었어 인생을. 그러다가 이제 이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교수가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대학원을 간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만 졸업하고 맞죠? 졸업하고 취업을 하잖아. 그럼 교수가 병신인가 이래요. 진짜예요. 교수가 아무 어떤 뭐라고 할까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뭐 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나도 못 하거든. 와가지고요 학생 눈을 거의 제대로 못 맞추죠. 그럼 책만 쭉 읽다가 책 정리 조금 해주고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학부 때는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몰라 얘들아. 진짜 1도 몰라. 그러다가 대학원을 딱 가는 순간 이 노예가 뭐냐면 거의 자발적 노예예요. 교수님 나는 너의 종복이 되겠어. 그 선생님이 무교인데 우리 교수님 이게 좀 복잡하긴 하다. 네, 내 지도 교수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믿으시죠? 크리스트교. 선생님이 3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헐. 네, 미쳐버리는 거지. 하여튼 뭐 좋은 할아버지인데, 네, 선생님 이제 논문 받았잖아, 졸업했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어디 가서 겸임 교수도 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죠. 원래 친해. 그래서 내가 뭐 선물 보냈는데 지금 고맙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태서 밥 먹으러 와라 가면은 갑자기 우리 딸 중매 좀 서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홍대 교수인가 그럴 거야. 나보고 이제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네. 실은 내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 안 했으면 우리 교수님의 사위가 됐죠. 네, 거의 확정이었어 얘들아. 네. 자, 하여튼 2번 봅시다. 쓸데없는 거고. 자, 건조, 온대, 농목업이야. 자, 보자. 사막. 그죠? 네, 관계 농업이 뭐니? 물 끌어왔어. 그렇지. 그냥 수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사막 기후에선 관계 농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스텝이 나오죠. 스텝. 스텝이 뭐지? 그냥 스텝 딱 나오는 순간 뭐야? 짧은 풀이죠. 네. 짧은 풀이고요. 그냥 몽골이에요. 그래서 뭐야? 네, 낙농업이죠, 낙농업. 그래서 유목이고 그다음 방목인데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몽골은 유목이야, 유목. 맞아요. 근데 미국은 뭐죠? 방목. 방목이 되는 거야. 근데 미국하고 또 어디 있냐면 호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를 처먹는 곳이 여기예요. 왜? 방목한 소가 맛있거든. 네, 우리나라 소 맛있어요. 방목한 것도 맛있어요. 희한해. 뭐가 희한하냐면 한우가 맛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더럽게 비싸요. 네, 하여튼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밀농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곡창지대. 오케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가 자란다 뭐 이런 거 노래가 있지 않니? 그지? 자, 밀과 보리가 어디서 자라요? 초원. 초원이 평야. 평야 당연히 평야야 되고 산에서 자라진 않을 거야. 많은 곳. 자, 여러분 기후대로 얘기합시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기후. 다 온대. 다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서안, 해안성. 해양성.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겨울의 지중해성.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라는 곳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밀과 보리는 대부분 유럽이에요. 네. 그래서 밀과 보리가 비가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계속 와야지 크는 종목이고 벼는 뭐야? 여름에 클 때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온대 기후에서도 뭐야? 온대 계절편 기후는 밀과 보리가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밀과 보리가 없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 정도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지? 지중해성 기후 나오죠? 거기서 나와 있듯이 4번 관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는 지중해성이잖아. 지중해성에서 요게 봐봐 여름에 그죠? 여름에 관계 농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잖아. 여름이 뭐야? 고온 건조죠. 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올리브랑 포도 키울 때 걔네는 아예 물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물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여름에 관계 농업은 맞는 거야. 왜? 지중해성의 여름 뭐다? 건조 기후예요. 됐죠? 근데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 당연히 관계 안 되죠. 왜? 비가 내려요. 이해됩니까? 그다음 벼농사 말이 되니 안 되니? 이탈리아에서 네. 벼가 자라 안 자라? 안 자라요. 자라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같은 데 가면 벼 키워요. 왜 키울까?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죠.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이탈리아 북부에서 왜 벼를 키우는 것 같아? 먹어요. 누가 먹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 먹긴 해요. 빠에야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리조또 있잖아. 쌀이 나오긴 하는데 중국 사람들. 이탈리아 명품 누가 만들어?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벼를 키우더라고. 농담이에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관계 안 되고 그다음 벼농사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사내향성 당연히 혼합 농업이죠. 혼합 농업이 뭐지? 그 고기랑. 그렇죠. 밀과 보리를 잘하고 이걸 처먹는 소, 양이 잘한다. 맞니? 네. 그래서 유럽 간 뭐야? 밀과 보리로 만든 맥주랑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 정도 뭐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자, 3번 보면은 이제 커피죠. 네. 끝. 네. 자, 보시면 A 커피가 나왔어, 그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커피야. 건기와 우기의 변화가 뚜렷한 열대 기후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열대 기후 안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뭐야? 사바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A에서는 채소를 얻기 어려워 날고기를 통해서 비타민 먹는다. 날고기로 날고기를 섭취하는 곳은 어디야? 한대 한 대. 한대. 왜 먹어도 돼? 썩질 않잖아. 다 얼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B 작품 속의 농업 방식을 뭐라 그러죠?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플랜테이션이라고 하고. 자, 플랜테이션이 농업은 유럽이 A가 어디야? 사바나 같은 데죠. 농업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루어 놓은 산업적 농업이다. 맞죠? 네. 유럽 사람들이 먹는 것만 대규모로 키우는 게 플랜테이션이니까. 그다음에 열대 무림 기후의 B는 사탕수수는 모카를 주도한다. 목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모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되겠어요? 이런 디테일에서 가끔 틀린단 말이야. 자 그다음 그래서 지리가 앞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자 4번 봅시다. 자 뭐 이거는 어렵진 않죠. A는 어디야? A 한대. 한대 한 대. 알래스카죠. 네. 자 그다음 B는 건조. 건조 그렇죠. 그냥 건조기후. 그다음에 C 열대. 열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다음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백야 현상이 나오죠. 백야 현상. 백야 현상이 뭐지? 밤이 안 되고 낮에 하루 종일 낮이야. 맞지? 매일 낮이야. 어디서 일어나죠? 위도가 낮은 쪽에서 할까, 높은 쪽에서 할까? 고위도 고위도. 자, 여기서 낮과 밤의 길이 정도를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여름에는 낮이 길고 그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밤이 길죠. 근데 요것만 외우면 돼. 낮과 밤은 그냥 여름 겨울에 길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고위도로 가면 뭐가 되는 거야? 더 길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저위도 지역이 낮이 길어져. 근데 고위도는 해가 안 져. 그다음 겨울에 저위도 지역이 뭐다? 밤이 길어져. 근데 북쪽은 아예 낮이 없어. 이해됩니까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 니은 A와 B 한대와 건조는 무수목이죠. 네. 무수목 기후가 맞고요. 그다음 C는 수목 기후에 해당한다. 맞겠지? 그다음에 C와 동위도의 고산 지역은 상충 기후가 출현한다. 맞겠죠? 그렇지? 고산 기후는 무조건 나올 거야. 그다음에 이제 C는 B에 비해 기온의 일교차가 큰 편이다. 한대 B는 C. 반대죠. 네. 그래서 여기 한대하고 건조는 무수목 기후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건조는 뭐냐면 뭐죠? 뉴스구나 비 내리는 양 강수령 강수량 미안하다. 강수량보다 증발력 증발량이 더 많은 곳이에요. 건조가. 한대는 아니야. 한대는 뭐냐면 한대는 그냥 강수 없고 증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대랑 건조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바다 옆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죠. 그러면 거기는 건조보단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강수량만 나와요. 증발량이 안 나오죠. 이해되겠어? 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들어갑시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뭐다? 기후부터 빨리 풀어버리고 알겠어? 네,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5번. 자, 5번을 보면 통합사회 시간에 이제 얘기했대요. 옳은 것 맞지? 자, 서한의 향성 기후는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며 연중 수균하다. 당연하겠지? 그러면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맞아요, 맞죠? 네. 편서풍이 뭐야? 그 정말 사진 때문에 편서풍은 쉽게 말하면 그냥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야 이런 거지. 근데 요거에서 편서풍은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서풍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야? 계절풍이라 그래요. 계절풍으로 넘어오죠. 계절마다 바뀌는 거야, 그지? 계절풍 어떻게 불어요? 여름에는 뒤에 나오잖아, 그지? 여름에는 어떻게 불어? 바다에서 임시로 대륙으로 가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가는 거지. 뒤에 나오는 거지. 네. 네. 그 원리는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도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지? 공기가 올라가, 그죠? 됐죠? 공기가 올라가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야. 저기야. 저기압이죠. 저기압. 이해됐어요? 네. 네, 저기압은 뭐냐면 공기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비열 차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지랑 그다음에 바다의 비열 차이라면 여름에는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데워지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그 정도는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 요거는 조금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요. 이유는 그냥 외워두세요. 네, 뭔데 이거? 밀도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서 그냥 외워둬 그냥. 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그런 게 있죠. 어떤 친구들이 있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맞죠? 태양이 땡땡땡땡에 있어. 그러면 산으로 올라갈수록 더워져야 되잖아.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산에 올라갈수록 온도는 떨어진단 말이야. 이유가 여기잖아. 분자가 없어. 공기 분자가 적기 때문에 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간혹 뭐 이렇게 짤 보면 나와요. 뭐 음지원하고 강호동이 막 산에 올라가면 덥냐 춥냐 뭐 이런 걸로 무조건 추워지는 거야.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세 번째 보시죠. 태양열로 건조시킨 흑벽돌은 일교차가 큰 기후에 적합한 가옥재료다. 이유는 열전도율이 낮고 열을 오래 보존하는 특성이다. 뭔지 알겠죠? 건조 기후의 흑벽돌 맞니? 그래서 이제 건조 기후에는 흑벽돌 그죠? 흑벽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은 어때요? 작아요. 좁아. 골목도 좁아. 그쵸? 그럼 우리 다 아는 흰색 옷으로 입고 다니는 애들 뭐 이런 정도 다 아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 기후는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오가 틀렸죠. 왜 틀렸어? 자, 대륙 동안 나오죠. 대륙 동안이 어디야? 대륙의 동쪽 어디야? 우리나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 큰 대륙은 요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대륙의 서쪽이고 동쪽이잖아. 그래서 뭐야? 영국과 프랑스가 나오는 여기를 서안해양성이라고 그러고 서안이라고 그래요. 대륙의 서쪽. 됐죠? 여기 동쪽은 뭐야? 우리나라. 그럼 여기서부터 틀렸죠. 대륙 동안이야. 그죠? 그럼 사막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게 하는 거는 대륙 동안의 위도 30-40도래. 위도 30에서 40도래. 그럼 뭐야? 우리나라야. 38도니까 우리가 맞지? 자, 근데 일대나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여기서 이제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 자, 격해도가 뭐지? 바다에서 떨어진 정도야. 그러니까 격해도가 크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건조가 맞아요. 요거는 건조가 맞는 거야. 몽골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근데 대륙 동안의 30-40도가 위도가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이제 윤리로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준비하고 그죠? 개노잼 윤리. 자, 이제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 고대 서양 사상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동양인지 서양인지 주면 너무 고마운 거야. 알겠지? 자, 서양이래. 여기 있죠. 서양. 자, 그럼 갑을 보자. 갑은 누구지? 누굴까?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리스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교수님이에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교수님이잖아. 같은 놈이야 그냥 거의. 조금 다를 뿐인데 알겠어? 그래서 이제 덕윤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죠. 뭐 그 정도는 알았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지? 쾌락이 나오잖아.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그렇죠?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리면 뭐냐면, 자, 덕이라는 단어가 나와. 오케이? 근데 서양윤리다 동양윤리다 구분 안 해. 그러면 덕은 딱 두 군데죠. 뭐야? 아리스토. 그다음 누구야? 공자. 유교. 그죠? 공자예요. 공자.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뭐야? 쾌락이 나오죠. 네. 쾌락이 나오는 둘이라고. 누구야? 에피쿠로스랑 공리주의죠. 맞죠? 요 정도는 머릿속으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하여튼 됐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선지가 좀 어렵죠. 소크라테스도 알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도 아는데, 자, 갑을 보자. 옳은 거를 고는 거니까. 자,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무지야, 무지. 알면은 우리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그래서 비겁한 행위란 건 뭐다? 용기에 대한 무지. 뭐야? 못 배워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은 거야. 그 다음에 니은, 을,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한다. 자, 에피쿠로스는 뭐냐면 자연적인 욕구까지를 바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 에피쿠로스는 자연적인 욕구까지만 하라는 거야.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인데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 그냥 도시국가에서 놀다가 망해가지고 섬으로 떠내려간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도시국가에서 처먹지도 않던 소라게 같은 게 딱 있는데 그걸 먹었더니 개맛있는 거야. 이게 행복이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먹는 거에서는 자연적 욕구까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정신적 만족은 끝까지 가도 괜찮은 거야. 이해되겠어?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증대를 보장한다가 아니야. 알겠니?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까지만을 바랄 뿐이야. 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욕구 분별과 절제를 통해 검소한 삶을 살아. 이 선지가 아마 만약에 나오면 에피쿠로스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선지예요. 그러면 스토아 금욕주의 같잖아. 아니야. 스토아 금욕주의랑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똑같은 정신적인 절제를 바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이제 도우면 뭐냐면 우리가 욕구가 생기죠. 이 욕구가 생기는데 이 욕구에 대해서 알겠어? 쉽게 말하면 이 욕구를 거부해야 돼. 그리고 다른 차원의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자. 이게 뭐야? 아타락시아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여자분을 만나고 싶어. 뭐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난 책을 읽겠어. 내가 지금 뭐야? 롤 하고 싶어. 게임 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그래, 내일 시험이니까 책 봐야지. 이게 뭐야? 아타락시아야. 이해되지? 근데 누구냐면 스토아파는 이 욕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 하고 싶어. 난 내일 시험인데 롤 하고 싶어. 맞지? 욕구가 생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하라는 건 아니야. 안 해요. 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인정. 인정. 하지만 하면 안 돼. 별로 이상하지? 둘다안 하는 그 거예요. 둘 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에피쿠로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쾌락주의니까 쫓아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선지가 뭐야? 욕구 분별과 절제. 이해됐어? 그래서 둘 다 뭐야? 쉽게 말하면 둘 다 절제해야 되는 거야. 절제하는 이유가 다른 것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둘 다 검소한 삶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자연이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야? 도가랑
스토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도가랑 스토아가 자연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토아랑 도가랑 거의 사고방식이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라. 내가 오늘 롤 하고 싶어? 맞지? 그런 마음은 인정해. 하지만 오늘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이 정도가 이제 스토아파거든. 근데 도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도가가 뭐냐면 구별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도가의 시작이야. 그것만 차이를 가지면 돼요. 자, 그다음에 리얼 봅시다. 모든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음으로 선택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아니라고 했죠. 무슨 쾌락만? 정신적인 쾌락만. 이해되겠니?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쾌락만이지. 밥을 먹는데 햇밥 먹으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햇밥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대. 돼, 안 돼? 안 되죠. 이상한 사람이야. 아까 밥 먹는데 갑자기 나 햇밥 먹을래 했더니 와이프가 기다려. 햇밥 같은 거는 집에 밥이 없을 때 먹는 거. 그거 좀 뭐 밥을 막 해. 그러면서 무슨 쌀 종류가 뭐더라? 뭐 있어요. 뭐더라? 고시까리 들어봤어? 네? 그래요. 무슨 고시까리 막 밥을 먹어야 된대. 네, 여튼 네, 나는 이제 거의 이제 에피쿠로스고 우리 와이프는 아닌데 뭐 하여튼 극단적 하여튼 뭐 쓸데없는 거고. 자, 봅시다. 각과 을은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인 가치. 이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만 가능한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다음 7번 봅시다. 자, 7번. 자, 보니까 가를 딱 보는 순간 인자가 나왔어. 그죠? 유교. 유교죠 뭐. 나를 누구야? 오교. 도가죠. 자, 잡아. 나를 다시 한번 봐봐.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래. 그래서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아. 그냥 돌고 도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도가야. 그러니까 자연 나오면 도가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다는 당연히 불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봅시다.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돼.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유교가 현실의 도덕적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자신의 수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도가를 보면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된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야. 도가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도가는 그죠? 이 자연이죠. 그 자연 속에서 뭐야? 죽음은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할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귿 보죠.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면 안 돼요. 알겠니? 네. 도가에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다를 보세요.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맞아요. 불교죠. 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불교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응애하고 오는 순간부터 고통이야. 그러니까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통이야. 우리는. 해탈을 이루기 전까지. 그렇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해탈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 속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을 윤회한다.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윤회라는 거는 뭐야?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덕을 많이 베풀면 우리가 다음에 뭐 왕으로 태어나냐?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많이 베풀고 맞지? 사람들을 구제해서 죽어. 그러면 이제 뭐야? 돌멩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 몰라. 알겠어? 윤회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토교랑 좀 차이 나는 거죠. 크리스토교는 뭐야? 우리가 덕을 베풀고 천당 간다 이런 거잖아. 네. 우리 이제 동양은 그런 게 없어요. 자, 뭐 그 정도니까 한번 정리 끝났고, 자 8번 봅시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이니까 가불 누구야? 아리스토죠. 아리스토텔레스. 자, 왜 아리스토야? 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서양인데 덕이다. 그럼 소크라테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통 나왔잖아. 그지? 고통이 나오면 뭐야? 공리주의 아니면 에피쿠로스지. 그지? 그 탓을 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하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여기서 조심해야지. 최대 다수, 맞지? 다수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개념이 나와야 돼.
그러면 공리주의가 되겠지만 을은 F가 되겠죠. 자 보면 기억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틀렸죠. 갑은 갑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이게 뭐냐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봐 행복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유일한 선은 아니에요. 맞죠? 삼는 유일한 선이 아니라 유일한 목표예요. 책에 보면 뭐라고 해서 목표가 나와 있어. 알겠어? 선이라고 얘기 안 나와. 조심하셔야 돼. 이런 말장난이 굉장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유일한 선은 존재하지 않아. 행복이 뭐야?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것이 최고선이죠. 최고선으로 더 했어. 교과서 보시면 알겠어? 네. 최고선이라는 거는 유일한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해야 돼. 이건 맞아요. 외우세요. 네. 그 다음 디귿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력.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덕과 악덕의 중용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중용을 통해서 덕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중용은 뭐냐면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 중용이 있어. 그러니까 악덕과 여기서 그 다음에 뭐야 덕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방식의 극단적인 거 있죠. 내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극단적으로 이렇게 안 할 그 중간 정도 이렇게 그게 중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 자연의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이건 좀 어렵다. 자 에피쿠로스가 이제 원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아마 안 가르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에피쿠로스가 자연의 질서를 필연적으로 보는 건 맞아요. 왜? 갑자기 우리가 왜 태어났어? 원자들이 부딪혀서 태어났어. 그게 이제 에피쿠로스가 보는 거야. 근데 선한 것은 아니다. 선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을이 틀린 건데 뭐 빼도 되고. 자 이제 나오죠. 부동심 나오죠. 부동심. 부동심이 나오면은 고민하지 말고요. 스토아야. 그리고 공적 활동을 참여해야 되겠죠. 뭐든 에피쿠로스도 공적 활동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봅시다. 9번 누구죠? 칸트. 칸트. 네. 자 이것도 이제 말장난이야 얘들아. 자 조심하셔야 돼. 자 다수의 쾌락이야. 볼 거 없죠? 지우면 돼. 공리주의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맞죠? 네. 요게 이제 칸트니까 2번도 틀렸어. 이제 3, 4, 5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워. 자 3번 보면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아니야. 되는 거야. 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야? 정언 명령이야. 친구들 일어나. 아까 내가 여기는 그래? 나도 잤어. 괜찮아. 나도 잤어. 선생님도 고1 때 아직도 기억나. 스토어에서 잤어. 그래서 다양한 관점 배우고 선생님 때도 배웠어요. 다양한 관점 배우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 하다가 눈이 반쯤 감기고 스토어 하는 순간 이렇게. 레전드.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다가 딱 깼더니 고3이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거 조금 이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교육 과정이 개판이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교육 과정은 그냥 개판이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비판은 뭐 적당히 하고. 잘 봐봐. 여러분 지금 통사 배우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고3들 있죠? 고3들은 어떻게 해? 1학년 때 통사 배우고 안 배워요. 맞죠? 2학년 뭐야? 고2, 고3 올라가면서 뭐가?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었어. 그래서 수능에서는 통사라는 과목이 없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어? 몰라?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그냥 통사로 수능 봐야 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야? 여러분들? 고2 때 통사 배워요? 아니요. 고3 때는? 안 배워요.
그래서 고1 때 배운 걸로 수능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이래요? 나도 몰라요. 어떤 미친놈들이 뭐 그 잡혀가는 그분이겠죠? 네. 근데 맞아요. 원래 고교 학점제가 원래 그 윤 씨가 나타나기 전에 고교 학점제는요 정말 충격적인 거였어요. 뭐였는 줄 알아? 여러분 내신 다 절대평가였어요. 진짜로. 고등 중학교 때처럼 다 절대평가. 그다음 수능 다 절대평가. 그게 고교 학점제의 원래 목표고요. 근데 갑자기 윤 씨가 나타나서 절대평가하면 대학 어떻게 가? 야 고1 때는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고1 때만 내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5등급제로 고1 때만 만들어주고 고2, 고3은요 보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2, 고3 때도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안 되잖아. 변별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갑자기 고2, 고3도 내신이 나오는데 이상한 거야. A 과목을 선택하면 상대평가인데 B 과목을 선택하면 절대평가예요. 이해돼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진로 관련해서 이제 여름방학에 선택 과목이 나올 거야. 띵띵띵띵띵. 그래서 뭐 법과 사회, 뭐 현대 사회와 윤리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고양이보다 우리 법과 사회 하자 이런데 여기 60명. 근데 현대 사회 윤리 6명 이러면요. 어떻게? 이거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방점이라고 해서 보통 10몇 명 정도까지가 수강을 해야지 상대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저수강 인원의 과목은 뭐다? 절대 평가예요. 그 절대평가 저 중학교랑 했던 거 네, A, B, C, D.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말은 하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내가 내신이 1학년 때가 개 좋아. 그죠? 그럼 2, 3학년 때 절대평가 과목을 많이 수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신이 유지가 되잖아. 네. 맞죠? 근데 지금 내가 내신 별로 안 좋아. 그럼 2, 3학년 때 어떻게 해야 돼? 상대평가 과목 가서 어떻게든 내신을 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뭐냐? 내가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아. 그러면 2학년 갈 때 절대평가 과목을 들어요. 그럼 내신이 복구가 안 돼. 네, 그것 때문이야. 알았어? 자, 하여튼 자, 주관적 행위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여러분 정언 명령인 거야. 이해됐어? 이게 뭐라 그래? 선의지라 그러죠. 그치? 자, 칸트는 뭐라 그랬어? 우리는 배우기 전에 남을 도와야 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대. 오케이? 그 마음대로 하면 도덕적 행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 있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행위 규칙이 있지. 너는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행위 규칙이 뭐가 되는 거야? 사회적인 규범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100%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다음에 4번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에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만이 정당하다. 야, 이게 이제 최악의 선제예요. 여기서 낚인 애들이 99.9%죠. 자, 칸트는 잘 봐야 돼. 자,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에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만이 정당하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렸겠지. 여러분 아까 채점했으니까. 그럼 왜 틀린 거야? 첫 번째,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가 없어요. 쉬워요. 정언 명령은 행복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어? 정언 명령이 뭐라 그랬지? 우리가 배우지 않고 타고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야. 도덕적 행위의 마음이야. 도덕적 행동에 대한 거야. 도덕적 행동. 그래서 이 정언 명령은 뭐다? 도덕적 행위 규범이 되는 거예요. 행복과는 아까 그래서 내가 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도덕적 행위 규범에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만이 정당하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 이런 말은 없어요. 이해돼서 이 의무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남을 도와주라는 마음의 소리가 있지. 이게 의무인 거야. 행복하라는 의무가 아니라고.
자, 그다음에 5번이 정답이죠.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요게 3번 선지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이 뭐야? 정언 명령으로 보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다? 검증을 통과하면 도덕 법칙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다음에 10번 보면 네네. 다녀오세요. 나 혼자 되게 열심히 떠들고 있구나. 근데 나 오늘만 하면 끝이니까. 놀잖아 나. 니네도 놀잖아. 그래서 나는 신났는데 니네는 왜 죽으려고 그래? 너희들 내일만 시험 오늘만 공부하고 내일 시험 보면 끝 아니야? 맞아요. 뭐처럼. 그럼 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지? 나는 신났는데 왜 너희들은 신나지 않았지? 안 났지? 안 나. 나는 신났는데 니네는 왜 그래? 왜 신나요? 그렇지. 너무 신나야지. 나 진짜 좀 신나. 일 끝나서. 그럼 야 결국은 뭐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 이런 거잖아.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괜찮나요? 괜찮겠니? 자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나왔잖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있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제일 나쁜 거야. 야, 여러분 성적이 나왔어. 그럼 좋아 나빠? 평가하면 안 된다고. 나온 성적이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요 우울증에 빠진다니까. 그럼 결과는 뭐야? 이거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좋은가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나쁘다 그러면 나빠요? 이미 결과는 평가하는 곳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망했어요. 괜찮나요? 그런 거는 좀 신경 안 쓰면 되겠어. 오케이? 뭐 그런 거. 그럼 뭐 재밌는 일 뭐가 있지? 연휴잖아. 뭐 하고 놀지? 뭐 하고 놀 겁니까? 일단 좀 자야 돼요. 잠 여러분들의 잠 그죠? 잠. 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는 것 같아? 많이 자는 것 같아. 이거는 호르몬이야. 여러분들이 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이제 호르몬이 나오니까 성장하라고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을 많이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자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네? 몸에서 자야 돼. 너 자야지 내가 키가 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 중학교까지. 알겠어? 그래서 잠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 평소에.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많이 자다가 시험 때 갑자기 밤새야지 돼야 안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잠을 많이 줄이고 사는 게 좋아. 근데 그렇게 살아봐. 그럼 되더라고.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밀린 잠 잔다는 말 하는 사람 중에 안 피곤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맨날 자는 사람은요 매일 3, 4시간만 자도 안 피곤해요. 희한하죠. 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하여튼 힘내라.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보자. 자, 10번 보면 딱 봐도 누구야 왼쪽? 오비오. 그렇죠. 자 나오죠. 덕도 안 나오고 맞지. 인도 안 나오고 덕도 안 나와, 그지? 그다음에 해탈 고통도 안 나와. 진이는 삶을 기뻐할 줄도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몰랐고 혼돈 상태에 있다가 변하여 기가 되고 기가 변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 삶이 되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럼 무조건 독일. 진짜야.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도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무의자연 맞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은 도가 이해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박스로 나왔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이 갑이 얘기한 거 보시면 구분하지 않아요. 맞지? 구분하지 않고 뭐야?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죠. 흐르죠. 이게 도교야. 그래서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을 보면 원자 나왔죠. 아까 얘기해서 이제 원자론인데 뭐 필요 없고 쾌 고통 나오죠. 좋고 나쁨 감각이 있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고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 요거는 에피쿠로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도가랑 에피가 나왔고요. 이거는 죽음이니까 살짝 빨리 넘어가죠. 자 그래서 도가가 나오니까 갑이죠. 삶에 얽매이지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해했어? 도가라는 건 뭐다?
구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게 모든 거에 초월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관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도관을 믿기가 딱 좋죠. 시험을 망했든 말든 상관있나? 자연스럽게 또 언젠가는 오르겠죠. 이렇게. 기말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도 미친놈인가? 그러다가 기말에 떨어지면 이 학기가 있잖아. 맞죠? 그 도관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모든 하여튼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11번 봅시다. 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구성을 어떻게 했어? 지리, 맞지? 윤리 그리고 이제 관점으로 넘어왔죠. 네. 그러면 풀이 순서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 요 순서를 찾아서 푸는 거 괜찮아. 네. 자 11번 보면 뭐 고민할 거 없죠? 네. AD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플라스틱 문제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맞죠? 그러면 이건 시간이겠고. 그다음 플라스틱 규제니까 사회고. 그 다음에 C 플라스틱 규제 노출 지역. 맞죠? 그 다음에 사용 제한이 추구하는 가치 나온 거야. 도덕 윤리적 규범이겠죠? 이 정도는 뭐 됐고. 자 12번 넘어가.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지금 A, B, C, D를 보니까 뭐 문제 없고, 그죠? 자 기억,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와 주사기 사용량 변화를 보자라는 거야, 그지? 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회용 마스크와 주사기 사용량 변화 조사. 이거는 무슨 관점이야? 시간이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A를 적용한 탐구다. 말도 안 되죠. 공정 여행은 뭘까? 윤리. 아오 좋았어, 그치? 공정 여행은 윤리적 관점이죠. 네. 자,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리을은 C를 적용한 탐구다. 이런 거 있잖아.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거 니은과 달리. 리을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선지는 그냥 끊어서 여기 한 번, 맞지?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해서 두 번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실수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문제 없죠. 자 12번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동그라미니까. 네. 자 13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국어 시험이니까 산업이죠. 뭐 볼 거 없고. 자 14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법의까지예요. 됐죠? 자 보세요. 문화권에서 세계 각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주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렇지? 자 이주가 나오면 어디예요? 신대륙이죠. 되겠어? 유럽으로도 이주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신대륙이고 개신교, 그죠? 개신교는 어디야? 미국, 캐나다가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나오겠죠. 그 다음 뭐야? 가톨릭. 가톨릭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죠. 이건 알고 있지? 이 정도. 자, 그다음 근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은 어디죠?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죠. 자, 근대 자본주의 시작은 어디야? 무슨 나라일까? 미국. 큰일이구나. 영국. 진짜요? 네. 아닌데? 네. 자본주의 영국이에요. 네. 자, 민주주의는 아테네? 근대잖아. 근대. 아 근데 네. 프랑스죠. 프랑스. 아 맞아요. 프랑스 대혁명이잖아. 영국이 왜 자본주의야? 산업혁명이잖아요. 아. 네, 알겠죠? 그럼 미국은 뭔데? 영국이죠. 여러분들 미국하고 영국은 같은 나라예요. 아 식민지. 식민지 무슨 얘기야?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서 독립한 거예요. 몰랐어? 아니 근데 세계사 왜 뭐가 이상해? 아니에요. 맞아요.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한테 독립한 게 미국 독립전쟁이고 맞지?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혁명이 있었고 뭐죠? 명예혁명이 있었고 그다음 거 있었고 있지. 자 이거 다 뭐야? 그냥 유럽이죠. 유럽까지만 배우면 요 정도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 끝.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서서 표현 갑시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1번 보시면 첫 번째 거 1.5점짜리가 맞아요. X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했을 때 열대, 건조, 온대, 한대, 냉대자. 근데 틀렸지? 냉대, 한대인데. 그래서 X를 했기 때문에 1.5점을 주는 거야. 계산 문제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계절풍은 반대죠? 그래서 틀렸다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쳤으니까 0.2고. 그 다음에 최근 지구온난화로 활동층이 줄고 영구 동토층이 늘어
가옥 등의 시설 붕괴가 잦아지고 있다. 뭐가 틀렸지? 이거 틀린 거야? 늘어. 그렇죠. 영구 동토층이 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네 거의 뭐 빙하기죠. 네. 그다음 마지막 맞았죠? 이거는 동그라미 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 2번을 보시면 어디에요? 지중해죠. 네. 그래서 여름이 덥고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에다가 여기는 뭐야?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외워두시면 돼요. 아열대 고압대 앞에 아까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혹시나 고압대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그냥 건조야. 비가 안 내려. 요거랑 연결시키면 돼.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첫 번째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맞죠? 뭐 이렇게 해서 사회 구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뭐야? 사회적 관점이고. 2번 과거에는 이런 나왔으니까 시간적 관점이고. 그다음 뭐야? 규범이 필요하다 하니까 윤리적 관점이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이니까 공간적 관점이죠. 이 정도면 문제 없죠. 그래서 통합사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실수를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 한두 개 때문에 헷갈리고 아차 하면은 등급이 깜짝 놀라. 뭔지 알겠죠? 어떡해. 네. 어떡하긴 그냥 하는 거죠. 자 잠깐 쉬고 이제 우리 자연관 까지만 마무리 지읍시다. 아,